안녕하세요. 기능학하는 피부과 전문의 신나라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거스킨 엑시스가 어떤 내용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얘기를 잠깐 해드렸고요. 장내 세균 불균형이란 전신적인 염증 반응을 줄이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 바꾸는 거 저희가 하는 5E를 하시면 돼요 라고 했는데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설마 그거 한다고 피부가 좋아지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걸 해보신 분들은 좋아진다라고 알 수 있지만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논문 2개 가져왔어요.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피부가 좋아지더라 하는 내용을 보여준 적이 있고, 화농성 한선염은 사실 미국에서는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되는 만성 질환인데 이 경우도 식생활 같은 걸 바꿔주니까 좋아지더라 이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게 논문을 쓰기가 조금 어려운 항목이라서 그렇지 해보시면 압니다. 해보시면 몸도 좀 건강해지면서 피부가 훨씬 빨리 좋아지는 걸 느끼실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저희 전 영상을 보면서 조금 차근차근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분은 안타까운 환자분이었어요. 20대 환자분이셨는데 저희 병원에 그냥 포기한 상태로 이거 치료해도 안 좋아지니까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바르시는 약만 바르셨던 분인데 제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러지 말고 치료를 좀 해보시죠 그래가지고 한 9개월 정도 치료를 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거의 약도 안 바르시고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일상생활도 잘 하시고. 근데 제가 이 환자분을 치료하면서 설문지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소화도 잘 안 되고 배에 가스도 잘 차고 방구 냄새도 독하고 이런 장과 관련된 것도 좀 있었고, 전에 한번 제가 저희 영상에서도 설명을 해드린 장내 미생물 검사를 했을 때 좋지 않게 나오셨어요. 장내세균 불균형도 있고 특히 염증 지수가 조금 안 좋게 나오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치료를 하는 과정에 물론 피부과 약도 조금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중심이 되는 내용들은 이 내용들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피부과에 가서 처방받으실 수 있는 그런 약들은 아니실 거예요. 이 약들은 다 장과 관련된 거거든요. 이런 케이스만 보더라도 정말 거스킨 엑시스가 중요하고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장을 치료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왜 이런 처방들이 필요한지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을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영어로 써 있어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제가 이제 처음에 기능학적으로 피부 환자들, 특히 안면홍조 환자를 치료하기 시작하면서 제 나름 이런저런 문헌과 그런 걸 토대로 해서 만들어 본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래서 특히 안면홍조가 있는 주사성 피부 환자들 같은 경우는 SIBO라고 부르는 Small Intestinal Bacterial Overgrowth, 그러니까 소장에 균이 많아지는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고 돼 있어요. 소장의 장내세균 불균형이 오는 경우에 위산 저하나 무위산증, 그러니까 위산이 좀 나오지 않는 그런 것이 원인인 경우가 많고, 이런 과정이 있으면 반드시 장에 염증이 생기고 장의 투과성이 나빠지고 장벽이 붓고 헐거워지는 장누수증이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보통 저희 환자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 오늘은 그 중에서 먼저 위산 저하증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산 저하증은 말 그대로 원래 위는 위산이 나와서 산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공복 상태에서 산도가 3.0 이하로 나와야 되는데 3.0 이상이 되는 경우를 위산 저하라고 불러요. 그런데 혹시 지금 보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 밥을 먹을 때 특히 이렇게 고기 같은 거 먹거나 좀 과식을 하면 반드시 나는 탄산을 먹어야 돼, 난 콜라 사이다를 꼭 먹어줘야 돼, 이러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위산 저하를 한번 의심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코카콜라가 산도가 pH 2.5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위산 저하가 있으면 그걸 먹으면 소화가 좀 잘 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탄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게 산도를 좀 낮춰줘서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나 위산 저하 있으면 그러면 코카콜라 몇 번 먹어, 그건 아닌 건 아시죠? 그거는 산도는 좀 낮춰줄지 모르겠지만 몸엔 더 나쁘고 장내세균은 더 망가뜨리는 거니까 그건 아니시고 그냥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 그림이 굉장히 복잡하죠. 위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한다는 걸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 들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산 저하가 왜 문제가 되냐면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먹는다고 생각만 해도 위산이 나온다고 해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음식을
먹어도 위에 조금씩 이렇게 균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얼마 전에 올라간 사과를 세척하는 영상에도 제가 식초를 쓰면 그 균을 좀 줄여줄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결국 식초가 산도를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먹는다고 생각하고 먹지만 붙어있는 균들도 좀 줄여주고요. 두 번째, 이렇게 많이 씹어서 내려보내긴 하지만 조금 더 부숴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위산이 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인데,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막 복잡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소화를 할 때 영양 성분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효소, 효소 뭐 이런 애들이거든요. 이런 애들이 일을 잘 하려면, 쉽게 말하면 산도가 좀 떨어져 있어야 얘네가 일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음식을 먹었어요. 위산이 없으면 붙어있는 균도 없애주지 않고 내가 그냥 입에서 씹은 것만큼만 위에 있다가 소화효소들이 작용을 못한 채로 그냥 그 음식 덩어리 채로 거의 균이 붙은 채로 소장으로 가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소화 흡수가 잘 안 되고 부패도 되고 발효도 되고, 그러면서 가스가 차고 장벽에 염증이 생기고, 원래 소장에서는 위에서 이렇게 적당히 분리가 된 애들이 흡수만 돼야 돼요. 그렇게 흡수가 돼야 된 애들이 비타민 B 컴플렉스, 아연, 비타민 C, 비타민 D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다 흡수가 안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먹어도 영양성분 흡수는 안 되니까 영양의 불균형은 생기고 장의 벽은 나빠지고, 그런 아주 좋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산 저하가 있으신 분들은 영양제를 먹어도 소화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속만 불편하고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 위산 저하가 암노농조가 있는 환자들한테만 문제가 되냐? 제가 임상에서 봐도 그렇지도 않고요. 이 내용은 되게 오래된 논문이에요. 1930년도에 나온 논문이지만 이 논문에서 보면은 엑제마, 습진이나 여드름 그런 환자분들한테도 40% 50% 이상 환자들한테서 위산 저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산 저하가 있으면 어떤 사인이 있나? 손톱 끝이 잘 갈라지고요. 코나 입 주변, 뺨 같은 데 늘어난 혈관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여드름 잘 생기시고요. 여자분들 중에 자꾸 캔디다 질염 생겨서 산부인과 자주 가시는 분들도 한 번쯤 의심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소화기 증상으로는 가스가 잘 차고 남들보다 조금 방구를 많이 끼시고 냄새도 별로 안 좋으시고, 그리고 뭘 먹으면 굉장히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변비가 있거나 뭐 설사가 있으실 수도 있고, 영양제를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울렁거린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항문 주변에 알 수 없는 가려움증 계속되시는 분들도 위산 저하가 관련돼 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 표에 보시면 어떤 책에서 위산 저하랑 관련돼 있는 질환을 24개를 쭉 정리를 해놨는데, 보시면 그 중에 5개가 피부 관련 질환이에요. 습진, 두드러기, 건선, 주사, 백반증까지. 그래서 정말 위산 저하 피부 증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대부분의 만성 환자분들, 특히 나이가 좀 있으신 만성 피부 환자분들은 처음에 오시면 위산 저하 관련된 검사를 꼭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검사를 하면 알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오늘도 피부가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키능의학 채널이 도와드립니다.